2021년 상승장 부부는 안양의 아파트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세 생활을 접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 모든 게 완벽했죠.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32평 매물이 10억에 나와 있었습니다. 2021년 초 7억 중반하던 매물이 1년도 안 돼서 10억까지 올라 있었던 겁니다. 망설이던 부부에게 부동산 실장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마는데요. 이 부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40대 초반 명진 씨네 부부는 안양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서빙하며 돈을 착착 모았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쌓여 은행 잔고는 4억 가까이 됐고 그 덕에 생활도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상승장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핫했고 뉴스에서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양은 서울이 가깝고 지하철과 상권이 잘 갖춰져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투자자들과 지방의 부자들,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안양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명진 씨는 가게 손님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양 집값이 미쳤어요. 이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친한 손님이 술 한 잔 걸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그 말에 동의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집 한 채 사야 하지 않을까? 이러다간 영원히 남의 집에서 살 것 같아. 계속 지내던 전셋집은 편했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고민이 됐죠. 부부는 밤늦게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네이버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명진 씨는 요즘 호재로 안양이 뜬다는데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 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연 씨는 맞아, 많이 오를 것 같은 곳으로 가자. 그러던 중 안양시 동안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4년에 지어진 단지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아서 사업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재건축만 진행되면 수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죠. 명진 씨가 검색을 해보니 84타입이 2020년에는 7억대였는데 2021년 중순에는 이미 엄청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재건축 기대감 때문인가 봐. 부지가 크니까 새로 지으면 수천 세대 규모가 될 거야. 그럼 가치가 폭등할 텐데. 소연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말에 직접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단지 뒤편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단지에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사면 우리 가게 출퇴근도 나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라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야. 명진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내 집이 생긴다는 사실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남의 집에서 사는 생활은 끝이야. 이사 후를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32평 매물이 10억에 나왔습니다. 2021년 초 7억 중반하던 매물이 1년도 안 돼서 10억까지 올라 있었죠. 단지 앞 부동산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재건축 호재로 더 오를 거예요. 지난주엔 서울에서 2팀이나 보러 왔어요.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자본이 5억밖에 안 됐지만 10억짜리 집 사는데 대출 5억은 기본이었죠. 게다가 당시엔 대출 금리도 낮았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지도 몰라. 우리처럼 열심히 번 돈으로 투자해야지. 소연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명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대출 금액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연 씨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될 때까지만 버티면 그땐 정말 새 집이 생기는 거야. 더 기다리다간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았고 매물을 놓치진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모았던 자본에 주택담보대출 5억을 받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명진 씨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꿔줄 거야. 입주는 한 달 후에 이뤄졌고 부부는 이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소연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녹지도 많고 출퇴근도 편하고 무엇보다 매물이 안 나오는 곳이야. 명진 씨도 동의하면서 맞아, 재건축되면 대박 날 거야. 게다가 주변에 개발 계획도 많고 잘 산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새 집은 오래됐지만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깨끗했고 창문 너머로 푸르른 산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이사한 집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살게 돼서 좋아. 이제 내 방도 따로 생겼어.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도 이 아파트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세 때는 불안했는데 이제 우리 집이야. 재건축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가게 운영도 순조로웠습니다. 범계역에서 집까지 차로 가까운 거리라 출퇴근이 편해졌고 장사도 꾸준히 잘 됐습니다. 게다가 계약 직후 시세가 치솟았습니다.
2022년 3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12억에 거래됐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니 호가는 더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타이밍 좋게 잘 샀어. 명진 씨가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재건축 조합 설립 단계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래. 부동산 카페에 호재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기뻤습니다. 부부는 밤에 거실에 앉아 미래를 꿈꿨습니다. 재건축 끝나면 새 아파트로 이주하고 프리미엄 붙여 팔면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지. 아이들 좋은 대학도 보낼 수 있을 거야. 명진 씨가 웃으며 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정착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지 근처 부동산 유리창에는 12억, 13억이라고 시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팔면 2억 가까이 이익이네. 아냐, 아직은 더 오르겠지. 유튜브에서도 안양의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주로 자주 등장했죠. 또 유명 부동산 카페에서는 서울 근교에 싸고 입지 좋다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집 덕분에 우리 노후도 더 든든해지는 건 아닐까? 마음 한켠에서 피어나는 욕심. 이제 2억 3억은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시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2022년 여름 주변 아파트들도 덩달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양 전체가 부동산 열풍에 휩싸여 서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니 투자로 성공한 기분이네요. 소연 씨도 동네 엄마들과 모임을 하며 재건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담금 좀 들더라도 새집 되면 가치가 2배는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뛰고 가게 매출이 서서히 줄었습니다.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손님들도 줄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손님들이 외식을 줄이네. 명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데 가게 수익이 줄어들자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소연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물가만 오르고 관리비도 학원비도 외식도 부담스러워졌어. 수익은 줄었는데 지출이 계속 늘고 있네. 2023년 들어서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4월 부동산 앱에 같은 평형 매물이 8억 2,5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명진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2억 가던 게 8억 초반까지 떨어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중개소에 가서 물어보니 금리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재건축 기대감도 식었고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진행 중이었지만 공사비가 폭등하고 분담금이 세대당 수억씩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그런 돈을 내고 투자하겠어요? 기존 주민들만 버티는 거지.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연 씨는 밤마다 앱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우린 전 재산에 영끌까지 했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 부부는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했지만 매출은 20% 이상 줄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고 고정 지출을 삼가며 버텼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재건축만 되면 오를 거야. 기다려보자 이렇게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소연 씨는 처음엔 재건축 호재로 좋아했는데 요즘 뉴스에서 공사비 폭등 얘기만 나와. 우리처럼 무리했던 걸까? 라고 울먹였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4년 말 시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억에 산 집이 불과 2년 반 만에 2억 5천만 원 손실. 명진 씨는 중개소에 하소연을 해봤지만 요즘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재건축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재건축 이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곳곳에서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고 사업 지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이 더 이상 호재가 아니네. 분담금 때문에 아무도 안 사. 소연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았던 돈을 모두 투자한 터라 현금이 바닥났고 사업자 대출을 추가로 받았지만 그마저 부담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뛰어놀았지만 부부는 밤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샀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소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명진 씨는 나도 오를 줄 알았지. 재건축 기대감에 산 거야. 이렇게 변명했지만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조용히 아들이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벽지 고르고 책상 위치를 정하며 설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방이 생겨서 좋다고 했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어떻게든 버텨야만 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을 산 때 느꼈던 자부심은 이제 불안과 무력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투자 수요도 줄고 전세 수요도 둔화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아파트가 이제 점점 그들의 재산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시세는 멈추지 않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5년 10월 최근 아파트 시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같은 평형 같은 라인의 매물이 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10억에 매수한 집과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명진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내 소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다고 나아질 게 없잖아. 되돌릴 수도 없고. 명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을 팔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너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었죠. 집값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10억이라는 정고점까지 회복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더는 누구에게도 우리 집값 얼마야 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진 씨는 어느 날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안 샀다면 어땠을까? 전세 살다가 지금쯤 샀다면. 아파트를 산다는 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최명진 부부처럼 가족의 미래, 아이의 교육, 노후의 안정까지 걸린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안양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는 2021년 9월 84타입이 최고가 12억에 거래된 기록이 있지만 2025년 들어서는 8억 중반대로 하락했습니다. 고작 몇 년 만에 4억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안양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30% 이상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안양은 서울 근교라 무조건 오른다. 재건축되면 대박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그 결과 지금은 팔지도 못하고 고금리의 이자만 갚으며 버티는 이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6월 이후 강력한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었고 앞으로도 추가 대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 변화로 인해 누군가는 행복해할 수도 누군가는 눈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기에는 대응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자만이 살아남는 법입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